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철입니다. 요즘 요소수가 부족하다고 해서 한국에서 난리가 났다고 뉴스에 보도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요소수 부족으로 인한 영향, 피해 이런 것이 주로 보도가 됐었는데 점차 이 사태에 대해서 뾰족한 대책이 없다는 것, 그리고 이 사태는 어쩌면 충분히 예견할 수 있지 않았느냐는 점, 이런 점에서 점점 더 정부에 대한 질책으로 초점이 옮겨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소수 부족이라는 이 현상은 어쩌다 생긴 우연한 일일까요? 또는 요소수 부족뿐만 아니라 다른 원자재들도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지는 않을까요? 우리가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찾으려면 어째서 이런 일이 생기고 있는지, 그리고 그 원인의 원인, 이런 식으로 그 배경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요소수 부족 현상은 단지 수면 위에 나타난 잔잔한 물결 정도의 현상이라고 봅니다. 이보다 더 엄중한 사태가 앞으로는 얼마든지 생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용 반도체가 공급 부족이 돼서 차량 생산에 지장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하나의 큰 예로 들 수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차량용 반도체를 만드는 공장에서 화재가 나서 생산량이 대폭 줄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 아닌가, 이런 의견을 보이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공장 하나에 문제가 생기면 전 세계가 영향을 받는다, 이런 시각에서 볼 때에는 공급망의 취약성을 보인다는 점에서는 같은 증상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마그네슘 부족도 시작되고 있다고 하죠. 마그네슘 생산량이 줄어들면서 이 마그네슘을 이용해야 되는 알루미늄을 만드는 기업들이 생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그네슘의 경우는 전 세계 생산량의 90%를 중국이 공급하고 있습니다. EU의 경우에는 95%에 달하죠. 그런데 중국이 9월, 10월 두 달간 마그네슘 생산을 사실상 중단을 한 것입니다. 당연히 전 세계의 알루미늄 제조업체가 영향을 받았고, 알루미늄을 주자재로 사용하는 자동차 등 산업도 이제 영향을 받으려고 하죠. 독일의 금속무역협회는 지난달 유럽의 마그네슘 재고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11월까지도 해결이 되지 않으면 대량 생산 손실의 위험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것은 아마 사실일 것입니다. 여기 중국의 마그네슘 현물 가격 추이를 보면 급상승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은 왜 마그네슘 생산을 중단했을까요? 그건 바로 현재 중국이 겪고 있는 전력 부족 때문입니다. 마그네슘 재료는 대규모로 전력을 소비하거든요. 현재 중국 정부는 전력난 때문에 민간 가구와 공공시설에 우선적으로 전력을 공급하고 산업체에 대해서는 제한적인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체 중에서도 고에너지 소비 산업에 대해서는 전력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가격도 더 높이 받고 있고요. 반면 민간 소비 경제에 파급 효과가 큰 상품을 만드는 그런 대기업에게는 우선적으로 전력을 공급하고 있죠. 중국 정부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중국 정부는 탄소 중립 및 에너지 안보를 달성하기 위해서 차제의 고에너지 소비 산업을 가능한 도태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너지 효율이 높고 부가가치가 높은 첨단 산업 위주로 중국의 산업 구조를 개편하려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마그네슘 생산 중단 또는 감축 현상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요소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소수라는 것이 암모니아에서 나오고, 암모니아라는 것은 또 석탄에서 나오죠. 석탄이 지금 엄청난 공급난 문제에 처해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러한 원자재 문제 또는 공급망 문제는 이미 여러 전문가들에 의해 예상되기도 했고 지적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보면 이런 공급망에 문제가 생길 거라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시작한 미중 무역전쟁 시 이미 알 수가 있었죠. 그리고 코로나19로 시작된 글로벌 팬데믹이 발생하면서는 원자재나 공급망 문제가 글로벌 수준으로 문제가 될 것 같다는 그런 문제 제기는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전문가들의 지적과 우려는 코로나19로 발생한 팬데믹이 글로벌로 확산되면서 이제 확실해졌죠. 거기에다가 이제는 바이든 행정부 그리고 EU가 인위적으로 공급망 분리를 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중국이 결부된 공급망에서 분리해 나가겠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무슨 전력난이 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조만간 공급망은 개조될 것이었고, 이로 인한 트러블은 익히 예상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미중이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는가를 보고 있으면 차이가 있습니다.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는 차량용 반도체가 문제가 돼서 글로벌 공급망의 정비에 나섰죠. 그런데 이 소리는 굉장히 시끄러운데 유효한 조치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상무부 장관인 지나 레이먼더가 나서서 반도체 업체들한테 공급망 정비를 위해서 필요하니까 정보 제공하라, 뭐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결과 반도체 기업들과 해당 국가들의 반발만 불러일으키고 있죠. 이것은 그동안 글로벌주의를 주도를 해서 그 혜택을 가장 많이 받아왔다고 할 수 있는 미국이 중국으로 인해서 공급망 분리를 해야 된다는 그런 글로벌 공급망 구조 조정의 필요는 깨닫고 있지만 그것을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 그리고 정책 이런 것들은 아직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뜻하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중국의 경우에는 계획경제국가, 통제국가답게 소리 소문 없이 공급망 정비에 대한 정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원래 트럼프 행정부와 미중 무역 마찰이 일어나면서 준비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가 공급망 정비 계획이라는 것을 중국은 이미 금년에 시작된 14차 5개년 계획에 반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의 국가 공급망 정비 계획을 보면 우선은 이미 잘 건설되어 있는 디지털 경제 플랫폼, 다시 말해서 알리바바라든가 징동 같은 인터넷 쇼핑몰의 하부 구조를 그대로 이용하고 또 이런 디지털 경제로 인해서 같이 발달을 한 물류 시스템, 이것들을 근간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디지털 경제 인프라가 미흡하고 잘 연결되어 있지 않은 농촌에는 인터넷에 대한 교육을 계속 강화를 해서 농업 제품이 디지털 경제 플랫폼상에서 원활히 유통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중국의 농촌에는 노인과 아이들만 있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에는 과거의 유산으로 여겨지던 홍샤오스, 우리나라의 농협에 해당되는 그런 조직을 다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서 농촌에 대한 물류, 유통, 그리고 금융 등의 서비스를 강화하도록 이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내적 정책 집행과 함께 해외 글로벌 무역 관련해서는 중요한 자원 및 상품의 글로벌 공급망 위험 경보 시스템을 수립해서 국제 공급망 보장 그리고 협력을 강화한다. 라고 14차 5개년 계획에서 적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번 석탄 공급 부족 사태 같이 국가 공급망상에서 어떤 비정상 상황, 비상 상황이 생기면 이것을 조기 경보하는, 신속히 알아차리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국이 이렇게 계획을 세워놓긴 했지만 아직 제대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죠. 시작 단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번 석탄 공급난 상황이 중국 정부가 이 공급망 정비를 본격적으로 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14차 5개년 계획 수립 단계인 작년에 이러한 공급망 관련해서 다양한 논의가 중국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가 공급망 관리 운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로 어떤 특정 요소가 문제가 될 때 그 사실을 신속히 알아내고 해당 요소의 공급이 해외로부터 이루어질 경우에는 신속하게 국내에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의견이 공개적으로 제시가 됐었죠. 이 말은 공급망에서 이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조기 경보 체제뿐만 아니라 그 대응 체계도 구축해야 된다는 말이죠. 이 말은 이미 중국의 국책 연구기관들에서 공개적으로 이야기가 됐고 중국 경제를 운영하고 있는 여러 고관들의 발언에서도 나왔기 때문에 사실상 정책에 적응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공급망을 밀착 관리하려면 거의 실시간에 가까운 정밀한 모니터링 수단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14차 5개년 계획 안에 보면 국가 공급망에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저는 공급망에 블록체인을 도입하겠다는 그 이유를 바로 이런 공급망의 모니터링을 이루기 위한 데 있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이번 중국의 전력난은 직접적인 원인은 중국의 대부분 전력 생산이 석탄 화력 발전이고 이 석탄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석탄의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은 이유는 전력 수요가 급증한 쪽과 석탄 공급이 감소한 두 가지 원인이 모두 작용을 한 것입니다. 전력 수요는 왜 급증을 했냐? 산업체 전력 수요가 급증했기 때문인데 1월부터 8월까지 누계 기준으로 중국의 전력 소비가 전년 대비 13.8%나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전력 소비가 늘었냐? 그 원인으로는 같은 기간 23.7%가 증가한 중국의 수출이 그 주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죠.
적지 않은 분들이 이번 중국의 전력난, 석탄난을 호주산 석탄 수입이 이제 금지가 됐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도 한데요. 사실 영향은 크게 있을 겁니다. 그런데 호주산 석탄은 중국 내 석탄 총 공급량의 5%도 안 됩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로 대체가 상당 부분 가능하거든요. 그것보다는 중국 정부가 그간 대단히 심했던 대기 오염을 방지하고 산업 에너지 구조를 개편해 온 때문으로 보입니다. 바로 이런 일들을 위해서 많은 수의 탄광을 폐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석탄의 생산이 줄어든 겁니다. 세계 전체 석탄 생산의 절반을 중국이 생산하고, 따라서 조건만 갖춰진다면 중국의 석탄 생산량은 증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걸 위해서 중국 정부는 석탄 가격과 전력 가격의 규정을 풀어서 상당한 정도로 가격을 올릴 수 있게 허용을 해줬죠. 그리고 국가가 직접 개입해서 석탄의 시장 가격도 제한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석탄 가격 결정 메커니즘을 정책적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발표를 했죠. 그런데 제 생각에는 우리가 이 중국 정부가 새로운 석탄 가격 메커니즘을 만든다는 그 내용에 주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중국 정부가 이번 전력난, 석탄 공급난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린 어떤 특정 요소가 문제가 될 때 그 사실을 신속하게 알아내고 해당 요소의 공급이 해외에 이뤄질 경우 신속하게 국내에서 대응할 수 있는 체계, 이 체계를 만들어 가는데 시범적으로 적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번 중국 정부가 어떻게 대응하고 메커니즘을 어떻게 만드느냐를 잘 관찰을 하면 앞으로 예를 들어 전시 상황이 닥친다든가 이런 국가 비상 상황이 닥쳤을 때 중국 정부가 어떻게 경제를 운영할지, 어떻게 공급망 운영을 할지, 어떻게 물자 수급을 해 나갈지 우리는 좀 더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이죠. 사실 어쩌면 우리가 이렇게 미중 양국의 공급망에 대한 대응을 보면서 강 건너 불 보듯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접근 방법을 떠나서 우리나라에 이러한 글로벌 공급망의 변화에 대응하는 국가적인 전략이나 정책이나 이런 게 있는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있겠죠. 우리나라도 이제 명색이 글로벌 10위 이내의 경제 대국이고 또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국가 경제 대부분이 무역에 의존하고 있으니까 말이죠. 미국이나 중국 같은 대국보다 훨씬 글로벌 공급망의 변화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는 당연히 이런 글로벌 공급망 변화에 대응하는 국가 전략이 있을 겁니다. 믿습니다. 베이징은 지금 기온도 급강하하고 육중전해가 진행 중이어서 도시 분위기가 상당히 긴장되어 있습니다. 이 육중전해 결과가 나오는 대로 여러분들께 또 소상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